근데 웹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연락도 하고 이제 이상한 네. 사진도 보내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 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약간 이게 스토킹 같았거든요. 실제로 웹툰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스토킹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사건을 할 때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거든요. 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네. 사실 최근에 일어났던 뭐 살인 사건들도 그 시작은 스토킹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쵸. 중한 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해서 아. 스토킹 처벌 위반을 고소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이게 저희 그 사무실에서도 요새 뉴스에 나왔던 그 신당역 네, 살인 사건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네, 이번 사건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차례 남자가 현관문 앞에 찾아와서 이제 집안 소리를 몰래 듣는 스토킹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남성분이 헤드셋을 끼고 옆집에 가가지고 무슨 마이크를 이제 현관문에 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수차례씩 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옆집을. 찾아가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을 보면 성적 뭐 흥분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계속 그렇게 소리를 들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고소는 하지 말고 내가 이사 비용을 줄 테니까 그냥 이사를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별다르게 뭔가 이제 조치를 못 취했어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게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경찰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는 가요. 이해가 간다고요? 조금 이해는 가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 이게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성범죄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강제추행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가 근데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주거침입 맞아요. 배울 때 네, 맞아요. 그 보호법이 주거의 평온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맞아요. 주거의 평온성을 좀 침해했기 때문에 좀 조사를 그쪽 방향으로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난 시간 했었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지속적 반복성은 있고 네. 또 상대방이 불안감을 조성했으니까 아마도 경찰에서는 딱 들었을 때는 적용할 법조항이나 이거 떠오르진 않았겠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네.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 위반 정도로는 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토킹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네. 제가 이제 보면은 연인들 사이에도 스토킹을 많이 한단 말이죠. 보통 뭔가 집착을 하니까 스토킹을 한다고 제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데이트 폭력으로 또 이어지고. 네. 그래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요새 데이트 폭력이 좀 흔한가요? 데이트 폭력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상담도 많이 오고 네. 실제로 경찰서에서 뭐 그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 기간 이렇게 정해둘 정도로 좀 그 많은 것 은근히 같아요. 많은 거네요. 많죠.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제가 그 저희 웹툰을 보면 120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 내용도 정말 이제 실제 그 연인 관계였죠. 헤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연인 관계였는데 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고 또 피해자 좀 많이 다치게 됐어요. 그 피해자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네.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그 충격도 크지만 모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실제로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폭행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협박이나 네.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큰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뭔가 헤어지자고 얘기하기가 조금 네.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새는 뭐 안전이별이라는 말도 있는데 음. 그래서 일부러 뭔가 정 떨어지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막 데이트 비용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뭐 싼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정을 떨어뜨리면 얘가 좀 헤어지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한번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뉴스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신당역 사건 이후에 또 뉴스에 나온 건데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하자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구타를 했습니다. 네. 뉴스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한테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가혹행위까지 네, 가혹행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신고를 했지만 긴급 체포는 없었고
또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좀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속해야죠. 아, 해야 됩니까? 네, 근데 네. 왜 지금 왜 구속을 안 하는 거죠? 그러게 왜 구속을 안 할까요? 네. 구속을 충분히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수사가 이제 구속이 원칙은 아니에요, 사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직업도 확실하고 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좀 구속을 좀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원칙이긴 해서 근데 아무리 네. 구타를 하고 손발 테이프 묶고 반려견 배설물 먹였는데 네. 이 사람이 직업도 빵빵해. 네. 도주할 염려가 없어. 그래도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라니까요.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 그래서 신당역 사건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그것도 뭐 주거 일정하고 도주율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영장 청구 맞아요. 기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피해자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 이제 사회 추세나 여론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인용하거나 받아들이고 영장 청구하는 식으로 수사기관도 네. 조금 더 변화를 더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폭행죄, 또 상해를 입었으니까 상해죄, 또 못 나가게 막았으니까 감금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엄청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분명히 괴롭힘이 있었겠죠.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스토킹 처벌 위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사안이면은 실제로 공판까지 가서 이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네. 실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폭력 사건을 보면 네. 폭행죄, 뭐 상해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 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신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어떤 상처나 뭐 멍이 든다거나 신체 네. 완전성을 침해당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용어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해로 보는 거예요. 때렸다. 근데 뭐 상처나 멍들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일반 폭행이 되는 거고 또 상처나 멍들거나 뭐 진단서상 뭐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하면은 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폭행죄는 합의되면은 사실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상해죄는 합의 본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이지 네. 처벌은 받는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크다고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네. 이제 남녀 불문하고 있겠지만 네. 보통 이제 힘이 약한 여성분들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집착이 좀 심하다는 거. 되게 집착이 막 심하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잘 챙겨 주려고 하고 되게 좀 세심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좀 너무 과도한 거죠. 관심이 좀 지나치는 지나치고.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약간 사랑꾼인 경우들이 조금 꽤 있었어요. 연애를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뭐 헤어지고 나서든 이렇게 만남을 할 때 네. 좀 본인이 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다거나 본인이 소중한 사람인데 본인의 뭐 존재 가치가 조금 뭐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렇게 폭력을 하거나 네.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가 네. 그래 너 내가 여태까지 준 가방 신발 다 내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네.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또 오나요 또? 네. 그것 때문에 또 상담을 하러 네. 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돈을 돌려내라고 하는. 그래서 협박을 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소송까지 하겠다. 그 남성분이. 어머. 아니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사귈 때 네. 좋아서 연인이었으니까 선물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헤어졌다고 내놓으라고 이게 음. 고소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고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민사로 그 줬던 것들을 돌려달라라고 네. 하면서 조건부였다. 뭐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내가 줬던 거였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 진행이 되지 않냐라고 물어들 보세요.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오늘 이렇게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이경렬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